안녕하세요. DTS 이수민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다스의 디지털 처리 기능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다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오늘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번 시간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맨. 자, 저번 시간에 다스의 디지털 처리는 센서의 자연적인 신호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계적인 신호로 바꿔준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기능을 하는 ADC라는 소자가 다스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DC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의 약자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번역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다스 안에 ADC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처리는 세부적으로 샘플링, 그리고 양자화, 그리고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처리 중에 하나인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 다스의 데이터 처리 과정 중에 이제 신호 처리 과정이 있고 디지털 처리 과정이 있고 신호 복원 과정이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디지털 처리 단계 중에 하나인 샘플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양자화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부호화는 뭐 딱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간단히 나중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샘플링. 플레임은 샘플링 레이트인데 보통 그냥 샘플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먼저 사전적인 의미부터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샘플링은 연속 신호를 이산적인 순간값에 열로 바꿔놓기다 라고 이렇게 사전의 의미를 보면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시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연속적인 신호를 불연속적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연속 신호, 불연속 신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연의 신호는 연속적이고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기계적인 신호는 불연속적인 신호라고 했었죠. 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프를 예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 센서 신호는 이제 저렇게 끊이지 않는 예를 들면 사인 그래프 같이 나오면은 디지털 처리된 신호는 저렇게 점으로 끊기는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왜 데이터는 자연 신호와 다르게 연속적으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가?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선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선이라는 거는 점이 연속해서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그 선이 연속해서 움직이면 면이 되고요. 연속이라는 단어에 집중해봐요.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연적 신호의 센서 신호라고 말하죠. 우리가 센서 신호를 컴퓨터로 나타내려면 무수히 많은 점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센서, 즉 자연적 신호를 그대로 표현하려면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즉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모두 모아도 이건 안 될 거예요. 결국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가 폭발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무한계가 되니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없는 양이고, 그래서 연속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데이터 양을 무한히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ADC, 우리 다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ADC라는 소자가 샘플링을 하는데 그 ADC 자체 능력도 그렇게 무한계를 가져올 능력은 되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무한계가 되므로 연속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유한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연적인 신호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호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원래 센서 신호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센서 신호를 이렇게 일정한 시간마다 읽어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ADC가 타이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옆에 타이머를 보면 1분마다 깜빡거리죠. 이렇게 1분이 될 때마다 ADC가 데이터를 받아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이제 1분이 아니고 어떠한 타이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1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연속적인 센서 신호를 일정 시간마다 읽어오는 게 바로 샘플링이고요. 지금 그래프는 10분의 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린 건데 1분이 될 때마다 저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지점을 가지고 오는 거죠. 검은색 동그라미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분 때 가져오고 8분 되면 또 그때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고 그때의 점을 읽고 해서 10분이 될 때까지 점을 읽어옵니다. 그래서 ADC가 1분마다 데이터를 읽어서 점을 찍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센서 신호를. 그리고 그 점들을 이어주면 실제 센서 신호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샘플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샘플링은 센서의 신호를 일정한 시간마다 읽어오는데 결국 1초에 샘플을 몇 개 가지고 오느냐가 샘플링의 기본 개념이에요. 샘플은 데이터라고도 하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의 단위는 1초마다 읽어오는 데이터 개수. 그래서 개수 퍼 초로 나타내고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샘플 퍼 세컨드인데 그걸 그대로 단위로 표현하면은 이게 되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앞글자, 요 빨간 글씨 앞글자만 따서 SPS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비슷한 단위로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헤르츠 단위가 있는데 이건 예전에는 샘플링 단위로 같이 쓰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쓰입니다. 왜냐하면 헤르츠라는 단위는 주파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샘플링 단위랑 같은 걸 쓰면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가능한 샘플링은 SPS라는 단위로 표현하고 저도 헤르츠는 쓰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파수는 이제 주파수라는 것은 다음에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세히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럼 이제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샘플링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 값에 따른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샘플링 정의가 뭐였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읽어오는 거잖아요. 1초마다 가지고 오는 데이터 개수. 자, 그러면 1초에 사인 그래프 하나 그려진 경우를 볼게요. 그 중에 이제 ESPS라는 거는 1초에 데이터를 2개를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면 원래 신호는 동그란 이제 사인 그래프인데 2개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그리면 삼각파처럼 그려졌어요. 원래 신호랑 좀 다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샘플링을 조금 크게 해볼게요. 아까 1초에 2개 가지고 오는 거였고 요번에 1초에 10개 가지고 오는 경우 10SPS. 그럼 아까보다는 많이 원래 신호랑 비슷하게 그려지죠? 그죠? 10개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초에 100개를 가지고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 100SPS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신호를 보면은 거의 원래 센서랑 똑같게 그려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샘플링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그래서 샘플링은 클수록 원래 센서 신호에 근접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샘플링의 특징이고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샘플링 레이트가 작으면 원래 신호를 제대로 그릴 수가 없죠. 왜곡이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샘플링 레이트 값이 되어야 샘플링 값이 좀 되어야 제대로 된 센서 신호를 받아오고 우리가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볼게요. 샘플링이 높을수록
센서 신호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샘플링을 설정할 때 잘못 설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측정한 데이터가 이상하게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스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샘플링 레이트를 그러면은 샘플링 레이트가 적을 때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럼 샘플링 레이트를 무조건 높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샘플링 레이트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높게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레이트를 너무 높이면 1초마다 가지고 오는 데이터 개수, 샘플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럼 아까랑 비슷해요.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려요. 저장 공간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필요 이상으로 쓸모없이. 아까 같은 경우에도 100 SPS면 충분하게 그려졌는데 그거를 뭐 10만 개를 1초에 가지고 온다 하면은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고 쓸모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레이트는 적당한 값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센서의 신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처리 속도도 괜찮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1000 SPS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이제 그 지진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주파 진동이라서 지진은 100 SPS도 충분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반대로 아주 고주파 진동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1000 SP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보다 더 큰 5만이나 뭐 10만 SPS로 측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선 센서의 주파수 사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주파수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뭐 나이키스트 이론이나 뭐 ISO 6487 등등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나이키스트가 중요하죠. 별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건 아니긴 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아갈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모르겠으면 1000 SPS로 샘플링 레이트를 설정하면 거의 웬만해서는 여러분이 측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하게 이 샘플링 레이트의 적절한 값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센서에 대해서도 좀 같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그냥 한번 쭉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스는 디지털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디지털 처리를 하는 ADC라는 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ADC는 센서 신호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한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샘플링이라는 걸 한다. 그리고 샘플링은 1초마다 가지고 오는 데이터 개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샘플링은 시간.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시간 정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물리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데 샘플링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샘플링으로 센서 신호를 왜곡 없이 최대한 비슷하게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자화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화는 디지털 처리 과정 중에 샘플링이랑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요. 근데 오늘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양자화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